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일입니다. 자, 2월 20일 토요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 첫 주에 이제 쉬었습니다. 저희가 쉬었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벌써 2월 20일 다음 주면 또 월말 마지막 경마 아닙니까? 자, 휴장 전에 상당히 경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당도 많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한 주 휴장을 하고 지난주 열렸는데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역시 저는 이제 똑같다 라고 봤거든요. 역시 지난주도 상당히 까다롭게 경마가 흘러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최근? 글쎄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랬고 사실상은 해볼 만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주로의 변수도 상당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배당 자체가 또 저배당 흐름으로 가다가 급작스럽게 또 고배당으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저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경마가 요즘 어렵다고 일부러 이제 고배당을 가져가는 그러한 이제 패착을 또 보일 수가 있고, 또 저배당을 또 흐름 속에서 계속 저배당만 흐른다고 한다면 요즘 경마가 또 어렵다 보니까 또 고배당을 또 터뜨려주는, 어떻게 보면 좀 각을 좀 잘 잡고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그러한 한 주가 첫째 주, 둘째 주가 이어졌고, 이번 주 또한 역시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출전 수도 상당히 많고 될 수 있는 마필들도 좀 몰려서 나오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뭐 노리는 마필을 중심에 놓고 후회 없이 때리는 그러한 경주가 이번 주가 될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거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저배당인지 중고배당인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거의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요즘엔 저희가 저배당이라 그래도 터질 때가 있고 터지는 경주입니다 하는데 또 혼전 속에 7배짜리 대끼리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머리를 얼만큼 잘 잡느냐, 인기마든 안 인기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안 부러진다라는 말을 얼만큼 정확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머리를 잡으면 저배당도 부를 수가 있고 중고배당도 부를 수가 있는데 혼전 속에서 머리 하나 놓쳐서 그 뒤에 말들끼리 들어와서 터지면은 예상하는 저희도 짜증나고 팬분들도 짜증나고 또 그런 거 3복씩 갔는데 또 머리가 빠져갖고 그 나머지 말들끼리 고배당으로 터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2차기든 3차기든 안 빠지는 머리 잡는 게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요즘 분위기 같습니다. 그 축마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경마 어렵지 않게 뭐 풀어갈 수 있는데 사실 축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상복승이라는 승식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이제 ERS와 음성과 문자 뭐 삼복승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처음 한 것 치고는 성적이 좀 괜찮았어요. 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그리고 제 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그 조합에서 일단 약간의 미스가 나서 그렇지 뭐 3복으로 추천드렸다면 하필 한 10마리 추천하면은 뭐 6, 7마리가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는데 뭐 이번 주도 3복승까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해 볼 생각이고, 뭐 배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뭐 이번 주 한번 잘 해보겠고, 자, 오늘 준비한 승부는 2, 4, 5경주가 전반부 승부가 있고요. 후반부로 가서는 90, 11경주가 있습니다. 후반부 메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자, 2월 20일 토요경마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경주거래 1000m 국산 6등급 레이스 총 12마필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1경주부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완벽한 머리는 없어 보입니다. 인기만 적전이긴 한데요. 데뷔전에 나서는 9번마 시티스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티레이서 51조에는 시티레이서의 동생이 되겠고요. 시티레이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 고갯짓이 약간 높다라는 핸디캡,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는 핸디캡은 있는데, 그러한 점을 문세영 기수가 주행 검사 때부터 넘어가서 직접 18조에 가서 받았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마친 게 아니라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부터
본인이 2주간 새벽주고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이 높은 마필의 그 부자난 그리고 마지막 그 부족한 스피드 끌어올리기 주력을 했는데 저는 채찍 반응감이나 추징 반응감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번 경주가 선행형 스타일들은 맞는데 뭐 도주형으로 아주 빠른 말들이 나오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시티레이서가 뛴 모습을 본다라면 실전에서 스피드가 분명하게 또 달라지게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이지만 18조의 문세영 카드 9번마 시티스타를 관심마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통과를 시켜놨고요.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고요. 이게 지금 2,200만 원인가요? 네, 가격이 상당히 좀 싸게 나와 있네요. 매니피자 맞추고는 뭐 그렇죠. 저는 2억 2천인 줄 알았어요. 지금 2200. 2,200 매니피 2,200은 뭔가 설명이 잘못된 거죠? 본 적이 없는데 뭔가 그래요. 일단 시티스타 문세영 기수를 데뷔전부터 바로 기승을 시킨 18조 마방 그래요. 신병훈이 형 관심 마필이었습니다. 네, 5번마 피코타임입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추천드렸다가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그런 마필인데 32조 김인선 마방에서 첫 승부부터 데뷔전부터 승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게이트 받아놓고 유승환 기수 32조 마방 특유의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요.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 김윤선 마방의 자체가 선행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선행 출하를 나서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 5번마 피코타임 데뷔전에 입상. 자, 연투로 들어갈 수 있겠다. 5번 피코타임 추천드립니다. 그래 피코타임 유승환 기수가 데뷔전부터 때리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 마필이고요. 32조 마방 자체가 원래 신마 승부를 강하게 하는 마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뷔전부터 때렸다는 건 가지고 있는 기본 마필의 능력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되겠고 일단 5번, 9번, 5번 두 마리가 눈에 띄고요. 나머지 말 중에서 외곽의 천리가 인기마로 팔리겠죠. 일단 얼마큼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나갈 수 있느냐 싸움이고 보병마로서는 1번은 드림선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송문길 마방의 마필입니다. 김철우 기수가 지난주에 이제 와가지고 첫 입상을 첫 입상했죠. 네. 자 1번 드림선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10만대 망아지인데 김철우 기수가 직접 조교를 시행을 했고요. 자 1번 게이트 2점을 살린다면 요게 이번 경주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그래서 1번 드림선을 저는 3복승식 그리고 배당으로서 한번 눈여겨보고 싶고 5번 피코타임과 9번 시티스타 요 두 마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일찌감치 전반부 승부 던지는 그런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를 승부처럼은 뭐 이게 큰 배당보다는 인기발 접전 속에서 노림수 마필 하나를 축으로 세워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5번마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임기현 기수가 17조하고 기승이 없다가 두만강을 기점으로 해서 17조에 가서 직접 새벽 조교 훈련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황종우 기수 갖고는 상금벌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제 그 마방의 주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임기현 기수가 비록 뭐 프리지만은 그래도 예전에도 17조와의 연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주행검사도 받았고 데뷔전도 치렀던 말인데 뭔가 많이 부족했었죠. 요번에 3주 동안 병합 쪽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내외 측에서 부족한 끝걸음 높은 고개를 잡고 뽑아내는 마지막 근성 보강 쪽에 상당히 주력을 했는데 그 성과가 분명하게 좀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게이트도 5번 게이트고 선두권 자체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롭게 또다시 궁합을 맞추는 5번마 두만강과 임기현 기수의 요마필의 노림수를 가지고 첫 번째 A급 승부에 들어갑니다. 그래 임기현 기수가 이 마필 이제 주행검사를 통과를 시킨 기수 아닙니까?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는 황종우 기수 안장으로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고요. 다시 임기현 기수 뭐 손에 넘어온 만큼 이번 경주 첫 입상 충분히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부 경주. 아 그러네요. 네. 그래요. 어떤 두만강 네. 이걸 놓고 때린다. 네. 그래요. 한 방 시원하게 한번 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기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먼저 가야 되네요. 안말 레이스고요. 14마리인데 요것도 조금 제가 보기엔 까다롭습니다. 많이 좀 까다롭고 선두권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충마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 경주 때 일단 변화를 보였던 마필은 열셋 마일드 캡틴입니다. 지난번에 끝번을 받고 외측에서 강하게 선두권을 좀 무리할 정도로 엎어갔는데 그 무리했던 만큼 좀 아쉽게 깨졌고 자 이번에 7주 만에 공백이지만은
제가 보기엔 뭐 새벽 쪽 컨디션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송재철 기수가 입상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 안쪽에 빠른 말이 많아서 저는 이번에 또 선행을 가는 그림보다는 어쨌거나 흙을 안 맞추려고 계속 끝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번만 MJ 정도가 상영로드 정도가 선두권 나설 수 있는 그림인데요.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그 결정타의 한 발, 이번에는 그 2선에서 좀 빠르게 버틸 수 있는 열셋 마일드 캡틴의 지난 경기 복수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3번과 14번 외곽 있는 두 마리가 끝번 시청을 한 마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마일드 캡틴은 지난번에 이제 송재철 기수가 국비를 잡고 선두권 공략을 나갔는데 아쉬운 3착에 머무르고 말았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 뭐 선입권만 붙어만 준다면 충분히 한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13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경주 1200m 도전을 했다가 인기를 모았지만 고배를 마신 마필이 2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오히려 1200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마필 안쪽에 3번만 림팜입니다. 원정일이가 추천드리지 않는 기수가 한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김옥성 기수인데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 49조기 때문에 원정일이 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릴게요. 김동철 기수가 이제 조금 성적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자 자, 김옥성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선입권 출하이가 되는 마필입니다. 자, 김옥성 기수가 49조 말 가지고는 열심히 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기본적인 능력 3번 말 림팜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림팜. 저는 일단 저도 이제 두 마리 정도로 보고 있는데 1번 레인스카이가 지금 4조에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정일 의원이 김옥성 기수, 림팜. 그 원정일 기수가 가급적 이제 승부를 좀 안 하는 기수 2명 중 1명일 거예요. 아마 방춘식 기수, 골드 패션인데요. 지난번에 초반에 이제 진로가 좀 막히면서 늦게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이마필이 항상 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막판 한 발 좀 아쉬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방춘식 기수가 한 번 더 직접 조기를 하고 올라가 있다. 역시 이번 경주 직선줄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5번 골드 패션, 이게 마지막에 제대로 된 어떤 취입 타이밍만 잡아준다면은 충분히 배당을 어느 정도 안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마 골드 패션을 여러분들께 한번 관심권 마필로 말씀드리면서 열셋 마일드 캡틴 그리고 림팜 골드 패션 이렇게 세 두고요. 레인스카란 말도 1번 게이트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렇죠. 게이트 싸움인데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다카시 기수가 성적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인기만 봤을 때. 니콜라죠? 네, 니콜라 기수가 이제 돌아갔고 다카시 기수가 지난주에 33조 말들 인기만 갖고 전부 다 늑발하고 깨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서인성 마방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갖고 지난주에 인기순위 1위 말 단 한 마리도 안 들어왔거든요. 단 한 마리도 안 들어왔어. 단 한 마리도. 근데 그게 그냥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다 늑발.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맨 뒤에 그리고 안 팔린 말 갖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저희 1위는 예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다카시가 33조 인기순위 1위 만나면 무조건 일단 빼고 합니다. 아니면 뒤로 돌리던가. 지금 성적표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김혜선 기수도 그랬고 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 요건 이제 4조 말이니까 요건 이제 열심히 탈 거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던 겁니다. 지난주 그랬네요. 생각하니까 저도 다카시 기수를 노렸던 말이 있었는데 늑발을 했어요. 땅하니까 저 뒤에서. 근데 그게 이제 원래 늑발마가 아니라 의도적인 고착 같은 늑발은 원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트렌제스 같은 말도 그랬고 골드마인도 그랬고요. 맞아. 그리고 김혜선 기수도 티지킹 갖고 뭐 완벽하게 인기만 팔려놓고 뭐 앞선에도 뭐 붙어가는 듯하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갈색 바람 갖고 배당으로 들어오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맞춰서 알아요. 저도 이제 그걸 맞힌 게 앞에 게 안 갔구나 뒤에 거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맞히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쉽게 지금 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다카시 그리고 33조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4조 박윤규 마방의 마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경기입니다. 1300m 6등급 레이스고요. 이거는 이제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고 이어지는 5경주가 또 제가 준비한 승부니까 네. 저희가 한번 때려보죠. 네, 그렇습니다. 1300m고 강력하게 충마가 딱 두드러져 보이죠. 6번 마 벨라로라. 마필 자체가 뭐 육군에서는 이제는 좀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충분히 이제는 우승까지도 거머쥘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뭐 게이트 뭐 풀게이트 접전 구도기는 합니다만 후차권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후차권이 어떤 마필이 1300m에서 걸음을 보일 수 있을지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강축에 대길이 없다 그러죠. 자, 이번 경주는 6번 벨라로라는 인정하지만, 자, 대길이 마법 어떤 마필이 원징일의 승부 마필일까? 자,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6번 벨라로라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12월 18일날 박우름 기수가 때리고 왔고요. 지난 경주에서는 박우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인기를 끌고 착순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우름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조교의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마필. 자, 직전 경주 아쉬움을 만회하면서 충마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벨라로라를 중심에 놓고 때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승부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배팅의 중심만은 7번마 아메리카 드림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의 경주를 띄웠습니다. 2번 들어왔고요. 한 번의 우승과 한 번의 2착. 직전 경주 1월 30일 경주 때 장초열 기수 한 장으로 목 차이로 아쉽게 2착. 자, 기본적인 순발력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올 수 있는 7번 아메리카 드림을 일단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후차권에서 딱 2마리 정도가 눈에 띄는데 6번 청경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1번 빙고스트란 마필이 있습니다. 빙고스트란 마필은 임영민 기수와 지난번에 좋은 호뽀였던 마필 1번 게이트 2점을 얼마큼 다시 한번 잘 살려낼 수 있느냐 그 싸움 같고, 6번 청경은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아쉬운 거는 보였는데 다시 한번 김동수 안장의 부중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자, 6번 청경까지 충분히 배팅권 연결할 수 있겠고, 자, 관악대부가 이제 지난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직전 경주 아쉬운 거는 보였는데요. 이번에 부중이 올라갔습니다. 게이트도 외곽에 있고요. 10번 관악대부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상태만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7번 아메리카 드림이란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7을 축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들 한 번 더 컨디션 점검한 뒤에 때려 드릴 텐데, 일단 기본 막건은 한 방 때리고 한 마리에 맞히는 딱 2방 안에서 이번 5경주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기입니다. 1200m가 되겠고요.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마들 간의 대결입니다. 완벽하게 센 말은 없고요. 그래서 뭐 결과는 역시나 또 전개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배당을 내고 들어왔던 마필이 4번마 굿타입입니다. 지난 경주 때 현장 모습도 그닥 좋지도 않았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주행 앞바퀴를 조성원 기수 잘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새벽 쪽의 모습은 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수요일날 방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마한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방마할 때는 좀 웃기지만 걸음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목요일날도 일부러 마방에서 이 조교보가 강하게 노는 게 아니라 한번 끌어봤기 때문에 끌린 말을 최대한 잡고 제어를 하는 스타일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번에 거리가 1200이고 원래 순발력 스피드는 있었던 말입니다. 다만 끌기 때문에 제어를 하고 마지막 한 발을 쓴 건데, 저는 오히려 좀 방마가 되면서 거림이 더 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요. 조성훈 기수가 이 말을 뭐 알고 타기 때문에 저는 4번 마쿠 타입을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교 때 방마되는 말이 좀 간혹 가다가 있죠, 훈련 때. 그런 마필들이 실전에서의 어떠한 그 걸음의 변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방마가 돼서 말들 스스로가 이제 알아서 집을 찾아오거든요. 이제 그렇죠. 근데 집을 찾아오는 과정이 어땠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찾아오는 과정이 어땠느냐, 이제 딱 떨어뜨려 놓고 거의 다 뜁니다. 그렇죠, 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뛰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뛰는데 어느 정도 뛰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뭐 거의 뛰어서 이제 가잖아요. 직선주로만 쭉 뛰어서 이제 조개하듯이 사람이 타고 있듯이 항상 하던 대로 그대로 또 돌아오는 마필이 있고, 정말 멍청한 말들은 3바퀴 4바퀴씩 막 뛰어요. 뭐 그런 말들도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서 방마가 됐을 때 이 마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는 떨어지고 나서 이 마필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십니까? 이번 경주는 7번마 슈퍼코만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데뷔 전 1400, 그리고 데뷔 이전째 1200에서
광복 70이라는 마필과 슈퍼코만도 적중을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또 1400이었어요. 아쉬움이 남았죠. 다시 한번 거리를 줄여서 1200에 도전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카시 기수가 발주가 좀 좋지 않더라.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필은 발주가 좋지 않던 좋던지 간에 기본적인 발주만 해주면 돼요.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있고 1200m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라스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1200m에서는 자 노리고 갈 수 있는 7번마 슈퍼코만도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 슈퍼코만도란 마필을 개인적으로 이제 놓고 승부를 들어갔다가 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나카시 기수로 안장을 바꾼 슈퍼코만도 우리 원정일 의원이 관심마로 말씀해 주셨고 자 외곽에 있는 달려라 번개라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요. 그동안의 경주 13번을 뛰는 동안 단 한 번의 2차 입상도 없을 정도로 뭐 성적이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는데 지난번에 문정윤이가 타고 종반에 이제 끝걸음을 보이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외곽 다시 한번 문정윤이가 올라가 있는 달려라 번개가 직전 정도의 어떤 종반 뒷심을 한 번 더 보여만 준다면은 충분히 첫 입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곽에 있는 달려라 번개라 마필 이 마필을 이번 경주 관심권 마필로 해서 자 4번 굿타임 7번 슈퍼코만도가 있고요. 그리고 12 달려라 번개까지 여러분들께 관심마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 우선 5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이제 암말 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이 경주도 제가 보기에는 선두권의 힘싸움이 조금 불가피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그 선두권 싸움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배당만인데요.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에는 13 해피볼인데요. 전도경 기수입니다. 지난 경주 때도 저는 아예 놓고 때렸습니다. 인기순위 9위 때 놓고 때렸는데 그때 때리면서 딱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핸디캡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체중만 한 10kg만 찌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날은 체중이 찌지 않으면서 딱 그만큼 자착인데요. 이번에도 하나입니다. 말 상태는 저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못 먹었던 기수들이 뭐 토요일날 못 먹으면 일요일날 먹고 금요일날 못 먹으면 일요일날 먹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못 갔던 기수들이 보내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명절 때 뭔가 열심히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전동영 기수가 먹은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뭐 황순도 기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전동영 기수 어찌 보았든 이건 자기 자가용이죠. 그리고 지금껏 꾸준하게 착순권 밖으로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이 직접 준비를 했는데 아마 성격이 좀 칼칼해서 체중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요게 체중이 좀 불어난다라면 어쨌건 선두권은 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틈새 속에 딱 한 발 13 해피볼의 배당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438구 요 체중에서 지금 420kg대까지 한 10kg 정도가 지금 빠져나옵니다. 현장에서 마취중이 조금만 불어나온다면은 이 마필 자체는 뭐 전도경 기수의 자가용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도경 기수와 입마업도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13 해피볼의 어떤 복병권 마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을 가서 그리고 선행을 가야 걸음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권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선입권에서 힘합에 제대로 해가지고 라스트 힘쓸 수 있는 마필 안쪽에 1번마 러블리 켈린입니다. 거리를 줄였고요. 오랜만에 정말 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진단을 했을 때 선행을 가서는 라스트 힘싸움이 약간은 불가피하다. 강한 마필은 아닙니다만 선입권에서 힘 한 배만 된다라고 한다면 라스트 걸음은 거짓없이 띄워주는 마필이다 라고 진단을 내린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자 이현정 기수가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라스트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이 치열하게 난타전 구도가 펼쳐지겠습니다만 안쪽에서 힘한 배 해주면서 라스트 걸음 살려볼 수 있는 안쪽 1번마 러블리 케일린 추천드립니다. 문세영 기수가 예전에 이 마필을 타고 이제 선행 가서 들어왔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또 선행 가서 부러진 적이 있고 최근 두 번의 경주 이현중 기수가 선입권 붙여놓고 잘 타면서 이 연속 입상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이현중 기수 한 장. 문제는 이제 부담 능력이 직전보다 4kg가 올라가 있다는 게 변수인데요. 일단은 적임 기수인 이현중이가 이 말을 알고 탄다면은 충분히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최근 좋은 호흡 보이면서 연투하고 있는 속도 신화란 마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직전 경주에서도 뭐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요. 부담 능량도 직전 대비 2.5 감량, 자 52.5를 달고 뛰기 때문에 역시 문세영 기수와 입마업 좋고 또 부중의 이점도 살려줄 수 있는 마필, 바로 9번마 속도 신화가 다시 한번 연속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로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속도 신화를 이번 7경주 관심마로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기입니다. 1400 저는 5등급 경주고요. 90, 11경주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승부가 있기 때문에 8경주 굉장히 중요한 경주가 되겠고, 여기서 돈을 좀 만들어서 한번 승부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센 말들보다는 이제 센 구미에서 벗어난 말들이 저마다 입상 찬스를 갖고 나오는 1400 레이스고요. 지난번에 함께 만났던 리턴 매치로 2번마 빅챔피언, 4번마 조계산이 좀 인기마들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중에 4번마 조계산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현종 기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을 좀 노리고 왔었는데, 이게 원래 당시 때 니콜라 기수가 타결했던 말인데요. 니콜라 기수가 현장에서 교체가 되면서 이현종 기수 탔던 기억이 나는데, 잘 탔습니다. 잘 탔는데 깨졌던 이유는 이 11번 게이트에서 초반 중반에 자리를 전혀 못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연이어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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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드디어 4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호흡을 맞춰놓고 이번에 이현종 기수가 직접 새벽 쪽에 훈련까지 담당을 하면서 마무리 발주까지 때렸는데, 편성을 보니까 선행마 자체도 뭐 센 말이 없네요. 안쪽에 1번 뷰티풀로드 정도면 제가 보기에 안쪽이면 바로 2선에 붙일 것 같고, 그쵸. 그 2선에 붙여가는 건데 새벽 쪽의 컨디션의 변화, 또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특성을 알고 탄다라면 요번에는 딱 하나 33조 인기 말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계산만큼은 열심히 타지 않겠나 해서 관심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조계산이란 마필 자체가 이제 게이트를 보면은 계속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드디어 안쪽 게이트로 게이트 한결 좋아졌고, 지난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목 차이로 3착에 머물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에서 선입권 경기만 잘 펼쳐만 준다면은 최근에 어떤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 누릴 수 있을 그러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전에 이제 조계산하고 같이 뛰었던 빅챔피언을 추천드릴 텐데,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두 마리 다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3착, 4착을 보여줬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빅챔피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 안쪽에 있을 때는 송재철 기수가 좋은 성적으로 입상 두 번의 입상을 했고, 자 게이트가 밀리면서 입상을 실패했던, 어떻게 보면 송재철 기수가 운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마필 자체가 인게이트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세영이가 다시 한번 인게이트 잡았고요. 마필의 컨디션 전혀 문제 없고,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레이팅 자체가 모든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난 경주보다 크게 무리 없는 안쪽에 2번마 빅챔피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 빅챔피언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인기 2위로 팔리고 아쉬운 한발, 역시 그전에도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문세영 기수에게 기회가 온 빅챔피언. 자, 조계산이란 마필과 직전에 한 레이스에 뛰었습니다. 두 마필의 능력차는 크게 나지 않죠. 둘 다 외곽에서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왔다는 점. 자, 1번 뷰티풀 로드 1이라는 마필이 이제 김혜성 기수 한 장으로 최근에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초반에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마필, 기습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1번 게이트의 2점. 출전 주기는 비록 12주로 조금은 좀 길어진 감은 있지만, 반면에 게이트 2점을 살려서 기습 선행을 나가준다면은 1번 뷰티풀 로드 1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뷰티풀 로드 1, 2번 빅챔피언, 4번마 조계산, 요 3두를 관심마로 짚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9경주는 원정일 위원, 10경주 신화, 11경주 신병훈, 이렇게 3연타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2월 20일 자 토요 경마 서울 9경주 원정일이 메인 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승부처 잡았습니다. 자, 단거리고요. 1200 국산 4군 편성입니다.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끼리의 훈전 구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매니 뮤직도 지난 경주 뭐 가차없이 잘라드렸죠. 뭐 선행 가도 안된다. 이번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순발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 박아름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요. 안쪽에 브라이언 승급전에 있는 마필 4번마 싱그러운 범 역시 기본 사이즈 있는 마필. 외곽에 노도노제도 역시 뭐 휴양 갔다 와서 뭐 사이즈 있게 뭐 박아름 기수가 2번 연타 우승과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물론 이 마필들이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여기서 전부 다 뭐 각각의 마필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안 되는 마필 한두는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마필은 가도 안 돼요. 열심히 타겠지만 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몸싸움에 약해요. 그리고 컨디션이 다 올라오질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마필 한두는 완전히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요. 지난 경주 참 얼척이 없습니다. 얼척이 없어요. 뭐 등짝의 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을 두고 하는 얘긴지. 그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자, 메인 경주 그 마필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있어요. 뭐 자동 가꾸시라고도 하고 뭐 등짝의 차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자,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확실한 한 방을 때려 드릴게요. 자, 거기에 확실하게 배팅권에서 값어치 없는 마필 한두를 빼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마필들 확실하게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오는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이 안장을 교체하고 나왔습니다. 걸음의 변화는 확실하게 와 있고요. 그 마필이 인기권에 밀려있기 때문에 중배당을 노립니다. 안쪽에 브라이언, 싱그러운 범, 노도노제 뭐 이런 마필들 아니에요. 자, 메인 경주 지난 경주 정확하게 아쉬운 마필, 그리고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보이면서 안장을 교체한 마필. 자, 그 마필을 주력으로 때리고요. 뭐 브라이언, 싱그러운 범, 노도노제, 뭐 뉴빅토리 뭐 이런 마필들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압축된 마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2월 20일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400 구단 3등급. 오늘 제가 5경주 한방 10경주 한배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번 10경주로 한배 탑시다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노림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노림수 마필 직전에 철저하게 안 갔다라고 보고 있는 그 마필을 놓고 때릴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뭐 어떠한 마필이 팔리던 간에 축으로 놓고 때릴 마필에 대한 어떤 믿음, 거기는 변함이 없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이거 10경주는 제가 뭐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릴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할지는 제가 뭐 본예상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만 딱 오픈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당일날 인기도에서 분명히 밀릴 겁니다. 밀리기 때문에 역시 드라마 와준다면, 그리고 어떠한 마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또 배당의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20배 이상의 중배당에 때리는, 그리고 더 큰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는 말 그대로 한배 탑시다. 시원하게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고, 3복승 하시는 분들은 뭐 3복승까지 과감하게 한번 축마로 놓고 공략하신다면은 뭐 복승식 그리고 3복승까지 시원하게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경주 한배 탑시다. 하여튼 노림수 마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방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2월 20일 토요경마 오늘 후반부 메인 승부처 한 놈만 편다 11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무대 14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경마는 메인 승부가 조성원 기수의 진로방해로 인해서 좀 아쉽게 1-3차로 깨졌고, 일요일날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적중을 해드렸는데, 뭐 1-3차기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잡아야죠. 뭐 진로가 막히든 다리가 걸리든 그러지 않는 말을 추천해드리는 게 제 몫일 거고요. 자, 오늘 전반부 승부인 2경주
그리고 제주 메인 승부로 미리 선택한 제주 4경주, 여기 11경주 마지막 메인 한번 시원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경주에 강축이 없습니다. 1800 중장거리를 펼쳐지고요. 강축이 없기 때문에 승군마들과 기존마들이 골고루 팔립니다. 그 속에서 그래도 2군에서 능력을 검증한 말이 안쪽에 3번마 선스트롱인데 선스트롱마저 57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주기 때문에 인기마들은 존재해도 강축이 없는 거고, 신병원의 눈에는 딱 한 놈이 보입니다. 출마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출마 등록할 때부터 한 놈이 걸렸기 때문에 그 놈을 새벽 조교장에서부터 쬐고 있었는데 뭐 조교빨 보고 편성빨 보니까 올 것 같습니다. 결론은 꼬리찾기입니다. 3번마 선스트롱이 57에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정운이라도 놓고 때려야 된다, 여기 있는 11 동방의 대아침이 승군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중배당과 중저배당 흐름이 갈릴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신병훈이 정확하게 짚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그 두 마리가 부러지는 한 방을 보기 때문에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11경주 하나 선택한 만큼, 또 가장 후반부 선택한 만큼 전반부 일찌감치 잡은 이경주, 그리고 요 근래 제주 두 개 다 실수 없이 잡았죠. 제주 메인 4경주와 함께 본예상 하나 딱 진행하는 이번 11경주에서 시원하고 화끈하게 엎어치기 승부, 신병훈의 메인 승부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2월 20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2경주는 1400m로 펼쳐지는 혼합 3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이제 지난번에 좀 내용들이 있었던 말들이 함께 출전을 합니다.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졌던 장산 카우보이와 샤이닝 가이, 뭐 바람의 낭자 세 마리가 있고, 또 역시나 이상혁 기수의 기승술이 아쉬웠던 뭐 8번마 신조대엽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느 말을 놓고 가든 간에 뭐 자기가 믿는 말 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마 장산 카우보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성곤 기수, 이게 기승 기수를 보면 좀 많이 변화가 돼 있을 겁니다. 조성곤 기수가 원래 장산 카우보이를 타다가 지금 교체가 됐고, 문세영 기수는 또 샤이닝 가이드 탔었고 최강버드도 타다가 지금 장산 카우보이로 와 있고, 여러 가지 좀 변동, 신주대염은 뭐 2,000억 기수 바뀌어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뭐 지난번에 저나 홍현님이나 이렇게 음성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좀 아실 겁니다. 이게 그 데뷔 전에 우승을 하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말이 좀 안 좋았었다, 지쳤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당판이 엄청나게 세게 팔렸었죠. 뭐 단승시까지. 그리고 현장 마실 때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는 티지탑을 놓고 좀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 이제 후공으로만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됐으니까 당연히 문수영 기수 태웠을 거고, 1400게이트 거리는 뭐 첫거리입니다만은 선행 스타일도 아니고, 문수영 기수가 샤이닝가이나 최강버드 전부 다 자기가 탈 수 있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조에서 이렇게 콜을 받아서 조성원 기수가 아닌 문수영을 올렸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나름 병합조교를 통해서 문수영 기수가 직접 새벽적 훈련까지 했기 때문에 잠재력만큼은 뭐 의심할 거 없죠. 4번마 장산 카우보이 내용이 있었던 관심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 카우보이란 마필이 데뷔 전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인기 순위 1위로 배당판에서 강하게 팔렸는데, 말의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마지막 경주 때 현장에서 그 티지탑이란 마필을 놓고 적중하는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문세영 기수를 바꿨다는 건 역시 직전보다는 말이 한결 좋아졌다는, 그러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또 문세영 기수를 태운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장산 카우보이의 강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장산 카우보이에다가 뭐 별을 쳐놨는데, 다른 말을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힘을 실어 볼게요. 자, 조성원 기수가 12월 29일 날 부산에서 원정을 와서, 자, 8조 말이 예약이 돼가지고 기승을 했죠.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인기 1위권까지 팔렸고, 자, 그 다음 경주에서 뭐 말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이 마필이 예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습니다. 자, 부산 마필들과 서울 마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안쪽으로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조성원 기수가 올라오면서 이 마필을 다시 한번 기승했는데, 마필이 선행력은 없습니다. 라스트 취입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안으로 기대는 마필들을 다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분명히 부산 말들은 똑바로 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장산 카우보이가 안으로 기대는 모습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문세영 기술 안장을 교체한 이유도 그 부분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에는 장산 카우보이가 내측 기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좀 실어 보겠습니다. 그래요. 청산 카우보이 일단 충마로 놓고 8번 신조대엽 이상혁이가 지난주 타는 거 보니까 또 지난주 정신 차리고 또 잘 타고요. 토요일은 배당을 내고 또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똥말 가지고. 네. 1월 23일 날 아마 그 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상혁이가 최근 말 타는 게 아주 그냥 개판이었어요. 그렇죠. 그 구조가 그러면서 동반적으로 입상이 올해 들어서 하나도 없다가 지난주 처음에는 했죠. 신조대엽 1월 23일 날 그때 마지막 경주였을 겁니다. 네. 그쵸? 네. 와우캣 광복지 10 그때 광복지 10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가지고 와우캣 신한마필과 선두권에서 그대로 땡땡 버텨냈고 신조대엽을 막건을 사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진짜 막건 버리지 못하면서 움찔움찔했을 거예요. 시작은 맨 뒤에서 했는데 마지막에 외곽 뽑아내면서 올라오는데 걸음이 막 폭발적입니다. 자, 이번에 적임 기수인 이찬호 기수가 이제 돌아왔고요. 이찬호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 8번 신조대엽이 거리가 1400 늘어났는데 직전 1200에 늦추입 아쉬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1400 거리의 이찬호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과연 이상혁이가 잘 탔냐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신조대엽 직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았거든요. 이상희가 워낙에 말을 개떡같이 타가지고 재수대가리 없어가지고 추천 안 드렸는데 역시 또 뒤에서 놀고 있어요. 그때 이상희가. 그래서 그렇지 저거지 하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괴력적으로 올라왔어요. 진짜 신조대엽. 2,000호면은 그렇게 깡바닥에 있지 않겠죠. 2,000호는 중반부에 딱 붙여놓고 뛸 겁니다. 자, 신조대엽이 마지막에 날라오는 그림을 마지막 경주 응원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스튜디오 자체가 이제 조명이 앞에 이제 2개가 딱 있습니다. 상당히 덥죠. 덥네요. 땀이 부어요. 더운데 아까 저희 정 PD가 에어컨을 안 튼 것 같습니다. 틀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네요. 오늘 좀 덥네요. 히터 아닙니까? 죽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여기까지고요. 경마가 이번 주도 그럴 것이고 다음 주도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경마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전처럼 쉽게 쏘고 따라가고 땡땡 그런 경마보다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남은 시간 지금 저희가 방송한 녹화 시간이 목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날 오늘 돌아가서 그리고 내일 또 저녁에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토요일날 최고의 어떤 마피를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1호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